안녕하세요. 로킴 칼럼. 오늘은 김어준과 유시민이 모종의 대권 모의를 하고 있다. 안철수는 대권을 향한 끝없는 인내심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등등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뉴스공장을 진행하던 김어준이 지금 며칠간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론과 보수 언론들, 시민들의 몰매를 맞으면서 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제 생각, 제 느낌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또 색다른 공격의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듯합니다. 그 공격의 내용, 빌미는 더 큰 반발과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권에서 대권 주자를 최종적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고민 중인데 김어준의 마음속에는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권 친노 친문 합쳐서 여권 전체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대중적인 인기도가 1등과 또 2등 왔다 갔다 하니까 이재명을 미래와 차기 대선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김어준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노무현을 이어서 자신이 문재인을 낙점을 하고 바람몰이를 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자신의 특유의 이제 그런 언변과 수사학과 이런 걸 동원해서 했듯이 그 결과 지금 문 정권 안에 어떤 권력적인 지분을 갖고 있듯이 지금 무너져가는 문정권을 다시 세우고 내년 차기 대선에서 진짜 노무현 문재인을 이을 수 있는 적통의 인물을 자신이 찾아보겠다. 이미 자신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저는 유시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시민의 어떤 작가로서의 그동안 쌓아온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또 둘 사이에 가져온 인간적인 또 정치 동료적인 어떤 오해와 동료애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유시민을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야심이 그 김어준의 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도 나는 절대 대통령 하지 않겠다. 나를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유시민으로서는 그것이 대선의 꿈을 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이 유시민이 대권에 도전하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김어준은 그걸 알죠. 또 김어준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대권에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자신이 발굴하고 개발해서 야인으로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나 김어준이 대통령을 만들었어. 이런 영웅심리가 김어준 마음속에 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공로도 있고 제2탄 지금 제2탄으로서 유시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이 아마도 김어준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문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또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이것은 야권이 잘해서가 아니지 민주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찍이야. 채찍으로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이재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재명은 불안해. 민주당 친문 문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어준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자신의 작품으로는 유시민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다에 초대를 해서 아주 요란스러운 토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기로 약속도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바람머리와 모이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권은희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그 기자가 권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는 인내심의 끝판왕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시대 정신에 부합을 하면 국민이 부를 것이다. 국민이 부르면 안철수 대표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맞고 안철수 대표의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도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많으면 10명 가까이 되는 자칭 타칭 잠룡들 가운데서 가장 친시민적인 정치인이 안철수입니다. 좌와 우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도층 확장성이 큰 인물이 안철수이고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상식적인 정치인이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품과 안개와 바람이 다 거쳐나가고 진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개척을 하고 아무런 적도 만들지 않고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친국민적인 친노니 친박이니 친문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친국가적이고 친자유적이고 친시민적인 친국민적인 정치인 한 사람을 골라라. 그 투표를 한다면 대통령 만드는 것 말고 지금 말씀드린 그 친국민적이고 친국가적이고 친미래적이고 가장 상식과 정의와 공정한 인물 한 사람을 뽑자. 그러면 저는 압도적으로 안철수라는 사람이 1등할 거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기 대권,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폭발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중도층 확장성, 친시민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세상에 대한 접근, 그것이 안철수의 자랑이고 매력이고 잠재력이며 폭발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 여권의 1등 주자인 이재명을 보면 이 양반은 야심의 사나이죠. 자수성가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들어갔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지금 최고의 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만큼 인생의 투쟁력도 강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적인 투쟁력도 매우 강하죠. 자신의 같은 거친 약점이 있죠. 또 고생하고 빈민촌에서 살아온 만큼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매우 강하고 또 복지 대신에 반면에 복지 문제라든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주 1순위로 치고 나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거칠다. 스캔들이 많다. 너무 야성이 강해서 어떤 통합의 능력, 상생의 어떤 관용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기보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최고 권력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투지와 전투력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정감, 미래에 대한 편안함, 상식과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어떤 여망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약점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윤석열은 현재로서는 공정과 정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특징, 그의 어떤 캐릭터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와 상식 이전에 대통령 킬러다. 대통령 잡는 검사로서 그만한 검사가 없었죠. 또 한편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검사, 특검, 팀장, 또 검찰총장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직장인 아닙니까? 직장인으로서 가장 할 일을 다한 최고의 직장인, 최고의 성공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할 것 다 했다. 자기 직장인으로서 할 것, 누릴 것 다 하고 최고봉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 대권이라고 하는 대권의 1등 후보자라고 하는 어부지리까지도 얻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허심과 같은 그런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둥절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대통령 지지도 적합도 1등이라는데 어떻게 하지? 또 사퇴할 때 총장 사임하고 나올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도 뱉었는데 대통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 최종 결단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가 일단 남아있고요. 인기도와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개인 내면의 자기 내면 마음속에 출마해 말아야 대한 결단이 아직 완비가 안 됐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조직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조직을 택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 택할 것이냐.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며 조직과 자금과 인물, 그게 제일 난제죠. 그게 어려운 문제죠. 소속을 갖는다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어디로 갈까? 또 김종인, 또 아무개 너무 불안해, 너무 취약해, 너무 적이 많아. 이 고민이죠. 아직도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마지막 약점은 개인적인 치부가 누구나 있듯이 이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대권 지지도 1등이면서 동시에 비호감도 1등이 여러 차례 방송에 나온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가족의 어떤 비리를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부인과 장모 등등에 대한 루머도 시중에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그런 가족의 치부를 어떻게 자기가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조직과 자금의 문제보다 더 클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인이 되었지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치부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듯이 모든 영광과 권력과 그것은 개인적인 비리에 의해서 한 방에 훅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국도 민정수석으로 끝났으면 딸도 아들도 부인도 다치지 않았을 것을 법무장관이라는 더 높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훅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지만 가버린 건 가버린 거죠. 그런 상황들을 또 칼제비 검사로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오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부드러운 야심가죠. 신중하고 엄중하죠. DJ 퀴즈로서 친문과는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스타일의 평가는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험한 정치 어떤 갈등의 시대에는 유약하고 결단성이 미비하고 관리형만 가지고 오는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약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에서도 큰 지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권 주자로서 마지막까지 충실한 어떤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균이 갑자기 야심을 보이고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행정형이고 관리형이지만 최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그러면서 치고 나오고 봉하마을도 방문을 하고 노무현의 미완의 꿈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러면서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양쪽을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홍준표는 노력형이죠. 야심가고 직설적이고. 하지만 세상 전반, 정치 전반에 대한 공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야심에 대한 노력은 강한데 어떤 공부에 대한 노력은 약하지 않은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후보이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못 받는다. 강성 보수, 태극기 부대와 유사한 계층에서만 지지가 있다. 그것이 취약점이죠. 공격형이다.
많은 비판과 또 비호감도도 낮지 않습니다. 또 유승민 씨는 보수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이면서 보수 쪽에서 반대가 커요. 또 본인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제에 정통한 정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근데 실제로는 중도층이 별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도 계속 꿈은 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은 어린 잠룡이다. 잠룡은 잠룡이지만 어리다. 제주도에 있어 그런지 아직 존재감도 약하다. 왠지 멀리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원희룡이 상징하는 이 시대 정신, 그것은 뭐 미미하다. 투쟁력 약하다.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루킴 TV는 중도 실용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